목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6일날 현충일날 김원봉을 찬양을 했죠. 국군의 뿌리라고요. 이번에는 6.25를 쌍방과실로 왜곡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 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앞부분만 듣고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날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그동안의 발언 기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 양반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 반성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목해서 연설문을 꼼꼼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유럽 순방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비핵화 촉진을 위해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가 유럽 국가들로부터 핀잔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 대통령이 이번 스웨덴 연설에서는 기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길래 이게 웬일인가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재 완화, 해제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선비핵화, 후 제재 해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기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김정을 향해서 남북 대화, 미북 대화에 나서라고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북한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 아주 썩 괜찮은 말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설픈 가짜 평화를 감성적으로 역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 단정을 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가짜뉴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남북의 정상은 10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을 일순간에 평화의 산실로 되돌렸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남과 북은 진심을 다해 대화했고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로운 길을 열기로 약속했다라고 했습니다. 논평하려면 끝이 없는데 한꺼번에 다 듣고 나서 이야기하죠. 이런 말도 했어요. 남북 군사비서를 체결하여 적대행위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 내 감시 초소 철수와 공동유해 발굴 등에 합의했다. 별로 진행되는 게 없죠. 나중에 또 이야기하죠. 그날의 만남으로 드디어 남북 사이에 오솔길이 생겼다. 정전협정 후 65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비무장지대의 숲에 11개의 오솔길이 생겼다. 이제 곧 남북 국민들이 오가는 수많은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올해는 DMZ 평화의 길이 열려 군인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를 일반인들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미 남북 간 인적 교류도 왕성하고요. 또 뭐 비무장지대를 우리 남쪽 국민들이 마음대로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또 남쪽만 그렇게 다닌 게 아니라 북쪽 지역도 그렇게 평화롭게 비무장지대를 오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입니까? 문 대통령 앞으로 남북 국민들이 오가는 수많은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럴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사실 통일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 아닙니까? 비무장지대가 없어지는 것이나 다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남북 상황을 잘 모르는 스웨덴 국민들은 한반도에 이미 평화가 왔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문 대통령이 한마디로 요즘 흔히 하는 말로요. 뻥친 겁니다. 뻥쳤어요. DMZ 둘레길이 만들어지긴 했죠. 그런데요. 이 DMZ 둘레길을
북한하고 협의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만의 둘레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사격 가시권에 노출돼 있어가지고요. 얼마 전에 유엔 사령부가요.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의 평화를 과시하기 위한 위험한 둘레길에 국민들을 방치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것 같이 DMZ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뭐라 그러느냐, 위험한 DMZ 둘레길을 한반도에 이미 평화가 온 상징처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DMZ 둘레길을 만들 때 분명히 저렇게 가짜뉴스로 만들었고 홍보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문 대통령이요,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과의 대화의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느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는 이미 북한의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가 중단되고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접경 지역의 등대에 다시 불을 밝혀 어민들이 안전하게 고기잡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된다. 한국 국민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신뢰가 상호적이어야 된다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신뢰가 상호적이라는 것을 우리 남한 백성들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북한 김정은한테 할 이야기 아닙니까? 좀 더 또 따져보고요. 여기서 우선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됐다고요? 공사하고 있다고요? 뻥이죠. 하지도 않을 거 기공식부터 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핀잔만 받았죠. 연평도 등대 제점화 안보를 무시한 평화쇼라는 거 우리 국민들은 웬만큼 다 알죠. 우리의 현실을 잘 모르는 스웨덴 국민들한테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죠. 북한도 다 등대 켜고 다 했습니까? 우리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과의 대화를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달라 그러면서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북 대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보수파 사람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시각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평화를 더디게 하는 것은 남북 대화를 신뢰하지 않는 그들이 아니고요. 북한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북한만 바라보면서 동맹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고 우려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진짜 모릅니까?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남북 간 대화는 어쩔 수 없이 두드려보고 또 두드리면서 가야 하는 지난한 길 아닙니까? 왜 그래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정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하는 남북 대화를 무조건 믿고 지지해달라고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지켜준 동맹국 미국마저 문재인 정권을 믿지 못하는 판에 우리 국민들 보고 그저 믿어달라고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서 평화가 더디 온다고요? 참 착각도 자유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건 모두 옳다는 병적인 소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그동안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핵무기는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 남쪽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SLBM 발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과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가던 그날, 김정은이가 가던 그날도 핵무기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다. 미국이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들은 적 없습니까? 안보 위협이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대기 중인 북한의 장사정포가 뒤로 물러나기로 됐습니까? 5월 4일과 9일에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그 단거리 미사일 용도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우리 남한 말고는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도발했을까요? 왜 시험을 발사를 했을까요? 도대체 대통령의 안보인식이 저 정도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정권을 신뢰할 수 있고 이 정권이 주도하는 남북대화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편가르기 좋아하는 그 습성이 외국 순방 중에도 또 도지는 걸 보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6.25마저도 왜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나옵니다. 문 대통령 뭐라 그랬느냐?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불을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북한이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남한은 나라가 아닙니까? 6.25는 서로를 향해서 총불을 겨눈 슬픈 역사일 뿐이고 이건 침략전쟁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6.25가? 이건 6월 6일 날 현충일 때의 기본봉 발언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동족 상잔의 비극인 북한의 6.25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특별히 문 대통령이 발언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스웨덴 아닙니까? 스웨덴은요 6.25 때 야전병원단을 파견했던 국가입니다. 6.25 참전 국가란 말이에요. 바로 그 면전에서 6.25를 그렇게 왜곡해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요. 정말 표현을 잘했기에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벌어진 6.25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우방의 피로 지켜진 6.25다. 북한의 침략 전쟁을 교묘히 부정하고 일방적 피해를 입은 우리를 쌍방과실의 한 당사자로 전락시킨 대통령 연설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는가? 국제사회의 신뢰에 미사일 실험으로 답하고 있는 북한이다. 그런 북한에 대한 신뢰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희망사항이다. 대통령이 어긋난 신념과 믿음을 근거로 국가를 안보 위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만 챙기는 대통령이란 비판에 더해 북한을 위해서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시키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귀국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무책임한 신뢰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위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위해 자행되는 문 정권의 역사 왜곡 역시 철저히 막아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물을 것이다. 우리는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성명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북한 비핵화 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전혀 없고요. 2차례에 걸친 미사일 무력 도발도 아예 감춰버렸던 연설이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발언에 대해서 그야말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왜곡만 나가면 사고치는 대통령으로 각인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은 도를 좀 지나쳤습니다. 유달리 선호도 많고 외교 실수도 많지만 이번에도 역시 문 대통령은 문제 많은 외교 행보, 우리 대통령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참 대한민국 역사가 기구합니다. 인민군 창설,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 창설 주역이고 수도 서울을 남침한 장본인인
김원봉을 졸지에 대한민국 국군 수립의 중요한 줄기로 왜곡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6.25마저도 서로의 총뿌리를 겨눈 쌍방과실의 역사로 북한 침략이라는 사실마저 세탁해 주려는 엄청난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는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일어난 동족 상잔의 비극, 동의하십니까? 혹시 문 대통령마저 일부 정북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북침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6.25를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의 총뿌리를 겨누는 전쟁이었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진짜 문 대통령의 역사관이 궁금합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폐허의 현장에서 어린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를 잃었겠죠. 저 아이가 지금은 나이 70이 넘었을 겁니다. 저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어렸을 때 6.25의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분에게 6.25는 전쟁이 아니었고 그냥 서로의 총뿌리를 겨눈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여러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